자, 이번 시간 문제 44번. 44번은 이제 보시면 지문에 그와 같은 조건을 통해서 압력 강화다 그래서 압력 손실에 관한 부분을 이제 정하는 부분이죠. 내용들은. 일단 44번인데 보시면 압력 강화, 압력 손실 등에 따라 압력 손실인데 단위는 지금 뭘 줬었냐면 단위는 이제 보시면 단위는 킬로파스칼이라고 줬어요. 킬로파스칼이라고 주고 지금 지문을 물었네요. 부분들은. 자, 지금 44번에 킬로파스칼입니다. 그냥 지문에 주고서 일단 식을 가장 기본 기억하세요. 식을 기억하시는데 압력 강화 또는 압력 손실을 구하는 식 해서 이제 식은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마찰 계수 일단 이 압력 강화 또는 압력 손실은 여러분 뭘 일단 식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수두를 구하는 식을 좀 기억하시면 좀 수월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수두를 구하는 식은 여기다가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를 곱해준 값을 뭘로 나면 이거를 2 곱하기 관의 내경입니다. 그래서 압력 강화를 구하는 문제는 보시면 여기 보면 이 중력 가속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밀도는 주자들 여기는 1000kg/s 세제곱미터니까 밀도가 들어간 여기다 이제 주어지는 조건을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주어지는 조건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한번 볼까요? 내경이 40mm 매끈한 관을 통해 물을 2m/s 속도로 보내려고 할 때 개수가 0.03 길이가 200m인 경우에 압력 강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일단 한번 볼까요? 개수는 지금 개수는 얼마 줬었냐면 개수는 0.03을 줬고요. 길이는 200m를 200이니 그다음에 유속은 메타/s에서 몇 메타? 지금 2m/s, 2m/s 되겠어요. 2m/s를 줬기 때문에 2m/s에 2의 제곱이고요. 밀도는 주자가 1000 들어가는 거예요. 1000 들어가는 거 보시고요. 2 곱하기 내경만 좀 단위만 좀 바꿔주면 되죠. 저기 내경 밀이니까 요거를 미터로 바꾸면 0.04겠죠. 곱하기 1000 하죠. 아니,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0.04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요 계산식만 세우시면 계산식을 세운 이 값을 여기는 누가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해서 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계산해서 나온 게 얼마가 30만입니다. 계산한 게 나온 게 지금 30만이 나와서 30만 파스칼입니다. 단위. 그래서 압력 강화는 파스칼 30만 파스칼인데 현재 여기서 물었던 건 파스칼이고 뭘로 물어봤나요? 킬로파스칼로 물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지는 값을 가보니까 지금 1번부터 2번, 5번까지가 킬로파스칼, 100킬로파스칼로부터 500킬로파스칼을 줬는데 그럼 결국 여기 이 파스칼을 뭘로 바꿔야 돼요? 킬로파스칼로 바꾸려면 여기다 어떻게 돼요? 나누기 1000 하면 돼요. 1000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킬로파스칼 얼마가? 300파스칼이 300킬로파스칼에서 이게 하나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값은 절대 이 파스칼로 주진 않습니다. 값이라기보단 주어지는 지문은 이 파스칼로 주는 거는 거의 없고 만약 이걸 물었다고 한다면 단위는 킬로파스칼로 주거나 또 단위를 이걸 뭘로 주지 이거를 킬로가 아니라 뭘로 이거를 메가파스칼로 주는 요거 좀 주의하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파스칼을 뭘로 바꾼다면 여기를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여기 이 30만 얼마라고 나누죠? 100만으로 나누면 일단 여기 1000으로 나눴던 요 값을 다시 1000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번거롭다면 이 산출된 값을 뭘로 나눠버리면 돼요? 100만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혹시 지문을 보셨을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셨을 때 혹시 킬로파스칼로 만약 메가파스칼로 뒀다면 주어진 값을 100만으로 나누면 얼마가 약 0.03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는 혹시 킬로파스칼로 물어보거나 이 메가파스칼로 봤을 때 주는 것은 이걸로 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요 중에 하나 단위를 준다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하실 부분들. 그래서 주어지는 단위가 지금 현재 킬로파스칼인지 메가파스칼인지 좀 주의하셔서 0.3이네 부분들.
요것만 좀 주의하셔서 볼까요? 예. 자, 그래서 일단 4번 일단 요 44번 하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45번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는 하셨을 때 좀 보시면 지문에 1번 전기보일러 용량은 단위 시간당 증발량으로 나타냅니다. 1번. 2번 관료보일러는 드럼이 설치되어 있어서 부하변 응답이 느리다는데 일단 관료보일러는 드럼이 있다. 이거 드럼이 없죠. 드럼이 없어서 여기는 이 하나의 관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과열 증기를 빠른 시간 내에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드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부하변 등에 대한 응답이 빠르답니다. 빠르다. 그래서 이 하나의 관을 지나가면서 과열 증기를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다. 그를 응답이 느리다가 아니라 빠르다로 하나 봐주시고요. 자, 노통형관 보일러는 부하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보시면 보일러 전격 출력은 급탕부하, 난방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의 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격 출력에 관한 그 부하는 총 4개 부하를 더해서 전격 출력을 산출합니다. 4번, 5번 나와 있네요. 자, 그다음 46번 안전점검. 46번 안전점검. 46번은 안전점검인데 안전점검인데 보시면 저기 1번부터 5번에 관한 것은 결국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에는 안전점검을 물어보는 지문으로서 일단 1번부터 쭉 해서 내려가시면서 보면 2번의 주기, 일에 따른 점검을 얼마의 주기로 합니까? 반기마다 합니다. 주기 하나 체크. 2번입니다. 자, 3번.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 고조 설비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의 발생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도 대비 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시당 건축구청장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문항 3번. 자, 4번은 입도대비 회의 및 관리 조치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뭐합니까? 매년. 그래서 4번 예산 확보에 관한 주기 얼마의 주기로 확보합니까? 매년 확보합니다. 라고 해서 46번의 그 문항 지문의 4번 예산 확보에 관한 주기에서 매년 하나 봐주시고요. 5번은 지금 자 의무 관리단 공동택으로서 15층이와 공동택으로서 사용 검사 1로부터 30년이 경과된 공동택과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CDE 등급에 해당하는 공동택은 관리조책 안전점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6번에 5번, 5번은 지금 이 규모의 공동택으로서 층수가 몇 층이야? 자, 이 규모로서 15층 이하면 여기 15층 이하면 관리조체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여기는 15층 이하인데 단서가 지금 붙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럼 현재 이 규모 15층 하면 관리조체 점검을 하는데 여기는 이 의무 관련 공동주택으로서 층수가 15층 이하. 15층 이하인데 여기는 15층은 단서가 붙었어요. 단서가 붙었다는 것은 지문에 15층 이하인데 사용 검사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30년이 경과되었거나 또는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급이 뭔가요? CDE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밑에는 관리 주체가 점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서가 없으면 주체가 판단에 큰 무리가 없는데 15층 이하를 주고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단서를 주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관리 주체가 점검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16층 이상. 이때는 보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으로서 층수가 16층 이상. 그래서 이 규모로서 층수가 16층 이상인 이상의 점검 자격자가 하는 거지 관리 주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없으면 주체지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16층 이상 점검 자격자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15층의 단서는 몇 년이 됐습니까? 30년이 경과됐거나 등급이 CDE, 그러니까 CDE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해서 이렇게 해서 등급은 CDE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관리조체가 아닌 16층 이상 점검, 의무 관련 공동택으로서 16층 이상 점검 자격자들이 어디까지 15층 이하이면서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택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서 46번 정리하고요. 47번.
급탕설비 배관에 여관수 배관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관수 배관 또 이거를 뭐 리버스 리턴 배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밑에 동그라미 1번이죠. 온수의 요량 분배 균일화를 위해서 47번에 1번 온수의 요량 분배 균일화를 위해서 여관수 배관합니다. 그래서 목적 반대로 요건 한번 보실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47번 현재 그 배관을 주고 목적을 찾는 것도 물어보지만 반대로 이 이유를 주고 배관을 찾는 것도 이제 반대 서로 양방향 모두가 다 현재 이 지문과 47번까지 물어보기도 하지만 온수의 요량 분배 균일화를 위해 선택해야 하는 배관은 뭐냐 밑에 이제 기술을 해놓고서 여관수 배관을 찾는 것도 한 번은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47번 정리하고요. 48번도 계산 문제보다 나와 있는 또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뭘 구하는 급수 펌프의 구경입니다. 급수 펌프 구경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급수 펌프의 구경. 일단 계산 문제를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48번인데 일단 48번 여기는 펌프의 구경, 펌프의 구경입니다. 구경, 이 펌프의 구경. 구경은 얼마냐? 그래서 관 규격을 물어본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여기 이제 방금 전에도 봤었지만 이 압력광을 물어본 요 식. 가장 기본으로 계산 문제 여러분이 가장 기본 그 식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그게 기본이어서 식을 기억하시고 식을 뭐 변형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계산 문제는 어떤 뭐 실무 쪽에 등장하는 급수부터 뭐 어느 경우든 간에 식을 기억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구경을 펌프 구경을 이 펌프 관련해서 그 관의 규격을 구하는 문제는 주어진 조건인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도 이제 보면 1.13 곱하기 여기는 보면 유량을 뭘로 주어지는 조건에 유량과 유속이 있다면 유량을 뭘로 나누면 유속으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봐두실 것은 지문에 보셨을 때 유량입니다. 유량은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sec고요. 유속은 뭔가 여기 미터 per sec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량, 유속 그래서 주어지는 조건 여기다가 이 루트 속에 유량, 유속을 조건에 맞춰서 넣어주면 됩니다. 부분들이 그러면 자 일단 요 식을 기억하시고 자 조건을 한번 봐볼까요? 조건은 지금 3.5m 높이의 고가수도에서 매시 18세제곱미터 물을 양수하기 위한 급수 펌프의 구경은 얼마냐? 단 펌프 내로 흐르는 물의 속도는 얼마가 되죠? 2m per sec라 한다. 그래서 유량을 주었고요, 유속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건 여보세요. 여기 그럼 여기다 넣어서 갔을 때 보니까 그럼 1.13 곱하기 이 구경을 물어보는 것도 보면 거의 정형화된 문제, 뭐 정형화라기보다는 구경을 물어보는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위 같은 경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여기는 지금 단위 변환을 하는 문제를 가끔 계산 문제 중에는 나오는데 특히 유량과 유속의 이 유량 유속의 단위를 봤을 때 세제곱미터 per sec고요, 미터 per sec입니다. 그럼 주어지는 조건이 맞는가를 봤더니 지금도 보신 대로 지금 지문에 보시면 세제곱미터 per second 여기는 유량이 좀 단위가 다르죠. 여기는 매시란 거 시간당 몇 세제곱미터 18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매시란 거 시간당이죠. 시간당. 그럼 여기는 시간당 몇 세제곱미터 18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단위가 지금 뭐는 맞습니까? 보신 대로 세제곱미터 맞는데 뭐가 맞지는 않아요. 세크인데 여기는 뭘로 뒀어요? 아워로 뒀다면 요거를 이 18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대신 들어가면 이걸 뭐 해야 돼요? 18을 요걸 얼마로 요걸 나눠준 거예요. 이거를 아워를 세크로 바꾸면 요거를 얼마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눠주기 얼마야 돼? 3,600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되고요. 부분들은. 유속은 단위가 동일하죠. 보니까 2m per sec라고 그랬으니까 2m per sec입니다. 그래서 2m 그대로 들어가서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부분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가장 첫 번째 요 식을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 있는 거 하나 봐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식을 놓고 봤더니 단위가 뭐 예를 들어서 세제곱미터 per sec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단위가 맞지 않아요. 단위는 여기 아워도 바꾸게 되면 요 세제곱미터를 여기를 리터 퍼 아워로 바꿨다면 단위 변은 몇 번 해줘야 돼. 여기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만약 리터 퍼 18 리터 퍼 아워면 단위 변은 몇 번 해줘야 돼요. 먼저 리터를 두 번에 아워를 바꿔주는 문제였어요. 꼭 그거 주의하셔서 단위 변환 문제 뭐 복잡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단위가 제대로 맞는가 아니라면
단위 변환에 맞춰서 넣어주시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고 자 미리 그냥 계산해서 쭉 해서 이제 계산식은 보시면 나중에 해설지 보시면 쭉 다 풀어놨어요. 그대로 보니 계산기 따라 쭉 계산하실 건 다 풀어놨기 때문에 계산한 최종값은 지금 현재 얼마가 나오냐면 값은 지금 0.0565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0.0565, 0.0565가 나옵니다. 0.0565 미터가 나와요. 미터가 나오는데 주어진 값은 뭘죠? 미리로 줬대요. 이걸 바꾸려면 이걸 뭐 해야 돼요? 여기를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하면 얼마가? 56.5. 그래서 여기는 계산식은 여러분이 이 식을 세웠으면 결국은 여러분이 뭐만 해주시면 돼요? 식만 세워주면 계산기가 그 계산값 쭉 산출하게 되면 0.056 미터가 나오면 그걸 미터를 뭘로 바꿔줘요? 그걸 미리로 바꿔줘야 돼서 그러면 곱하기 뭐만 하면 돼요? 1000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56.5. 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산식만 세워놓으면 계산기가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는 나온 값을 미터인데 미리로 주면 만약 미터 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미터가 아니라 미리로 주게 되면 이때 미리로 단위 환산하는 것을 바꾼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구경을 구하는 문제는 이제 실무 쪽도 한번 출제했었습니다. 출제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요 식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첫 번째 계산식을 맞게 단위 변환을 했다면 계산기를 통해 나온 값이 미터면 그대로 찾는데 여기 미터가 아니라 미리로 줬기 때문에 단위 변환 곱하기 1000을 해서 56.5를 찾는 그래서 지금 질문에 2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계산 문제는 한 두 개 지금 풀어봤던 게 이 손실 압력 강화하고 펌프 구경 부분들이죠.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한두 개씩 꼭 해야 풀어야 할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한 두 개 정도 정리해 봤고요. 48번까지 뭐 해서 이제 그 이론하고 관련 그 객관식 문제 전체 좀 정리하고 이제 주관식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65번은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에서 그 주택 임대 관리업에 관한 용어를 깔아놓고서 지문에 임대 관리업이란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 관리를 위탁받아 관련업을 말하며 다음 항목으로 구분합니다라고 해서 65번은 가하고 나로 해서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으로 전대 임대를 한 형태를 기억, 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 및 시설 유지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업을 니은. 그럼 기억에 들어갈 거는 뭐죠? 자기관리형. 니은은 위탁관리형. 그래서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영어 하나 쓰신 부분 봐두시고요. 66번은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관련해서 대리인 선임 범위 관련해서 1부터 지금 7에 해당되는 그 대리인 선임 범위 중에 일부 그 생략 처리한 것도 있지만 확인하실 게 지금 여기 문항은 1번부터 4번까지를 정리하고 그 중에 두 가지 2번하고 4번에서 기억의 관리인 니은촌인의 친족이라는 그래서 기억은 관리단입니다. 관리단의 관리인 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니은촌인의 친족이란 것은 니은은 사입니다. 사촌인의 친족. 그래서 관리단의 관리인 사촌인의 친족이라 그래서 4에서 2번하고 4번도 좀 봐두시고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장도 대리인 선임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2번하고 4번을 물었었지만 13번에 나와 있는 변호사, 관리사무소장도 좀 봐두실까요? 부분들은 66번, 자 67번 잠깐 볼게요. 67번. 자 67번은 관리비 등의 집행을 할 사업자 선정에 관한 부분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67번은 그럼 여기는 주어지는 공사 용역별에 따라서 선정과 집행의 주체를 보는 건데 여기는 그 선정 집행하는 절차 중에 67번에 보셨을 때 여기는 가와 나에 관련된 공사 용역은 여기는 선정 집행을 누가 할 것인지 해서 기업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니은과 집행하는 다음 과목이다 그랬고요. 그 두 가지 관련 공사 용역 중에서 디귿하고 가번하고 나에 해당되는 공사 용역을 주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이 그 집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하게 되면 선정 집행을
관리 주체가 선정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입주대표회의가 선정 집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67번은 지금 가와 나에 들어가야 될 공사 정기안전관리와 용역이라면 이거는 선정 집행위원화가 되어 있는 공사 한번 용역을 한번 그 관련 지문을 쓰는 부분 한번 연습해 보기에 정리했는데 선정은 지금 이 가와 나에 관련된 공사 용역이면 누가 선정합니까? 이거는 입주자 대비 회의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입주자 대비 회의가 선정을 했다면 집행은 누가 합니까? 니은은 관리 주체가. 그래서 가번은 입주자 대비 회의, 니은은 관리 주체.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 집행하는 사항은 두 가지. 가에 관련된 디귿은 누가 돼요?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그리고 정기안전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 관련된 공사 요거는 2번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일단 요 질문 여러분이 이 관련 공사 용역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객관식으로 선택하는 걸 뭐 한 3번 이상 물었기 때문에 혹시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그중에 2번화 되어 있는 공사 관련 가나 관련 용역 공사와 그리고 선정 집행의 주체를 한번 써보시는 연습하기 위해서 정리해 본 겁니다. 68번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대상자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대상자 중에 지금 박스에 들어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질문 관련해서 지금 보셨을 때 기역 개월간 일단 숫자 3개 넣어서 그냥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 양가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단서, 다만 3개월 이상 계속와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3개월 이상 계속와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 근로자는 60시간 미만, 15시간 미만이어도 뭐예요? 고용보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8번은 지금 현재 가로치진 않았었지만 15란 숫자. 그래서 68번은 현재 그 지문으로서 문제를 물어본 건 아니지만 지문 중에 15란 숫자 하나 오고요. 15란 숫자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란 지문도 좀 하나 확인해 둘까요? 부분들은 16하고 지금 문제 만든 거 3개월에 3을 문제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1, 60, 3을 물었지만 그 외로 숫자 1주 15 그리고 일용 근로자 그 적용되는 대상자 중에 미만이어도 일용 근로자란 지문에서 15하고 일용 근로자도 좀 확인해 놓습니다. 69번으로 갑니다. 여기 남녀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는 적에서 보셨어요. 그냥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부분에 연계했을 때 1번에 가보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어느 하나 해당한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일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는 밑에 나와 1부터 4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일을 허용한다. 근데 단서가 있죠. 다만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원칙은 허용하는데 그런데 예외적인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 따른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69번에 지금 보시는 사유, 69번의 사유는 보면 1번부터 해서 1번에 1에 지금 1부터 4, 1에 1부터 1, 2, 3, 4, 1, 2, 3, 4에 따른 4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합니까? 허용합니다. 그래서 1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그 다음에 3번에 그 나이 관련 숫자 관련해서 기억입니다. 숫자는 55, 그래서 기억의 숫자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그래서 사유는 1, 2, 3, 4, 4가지 하나 해당한다면 그때 단축을 허용합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 3번에 관한 그 나이 관련 숫자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을 했다면 기간은 어떻게 할 기간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항입니다. 자, 근로시간 단축은 몇 년인가요? 1년. 그래서 단축 기간은 1년인데 그런데 저기 1항 1호부터 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몇 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은 2년입니다. 2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사유는 일단 이 기간 1번에 보세요. 단축 기간은 몇 년인가? 1년 이내입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네, 1년 이내인데. 자, 그런데 합리적인 지금 이유가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2년의 범위에서 그 디귿의 숫자가 2죠. 그래서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유 중에 그럼 네 가지 사유 모두가 해당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문은 지금 1항 1호부터 몇 호까지 3호.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 추가로 연장 가능한 것은 이 1, 2, 3에 관한 이 사유와 관련했다면 추가로 몇 년의 범위에서 2년의 범위에 추가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추가 연장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네 가지가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1, 2, 3호에 해당되는 세 가지 사유. 마지막 나와 있는 4번에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항은 4번 1, 2, 3, 4에서 네 가지 관련 사유 중에 1, 2, 3 나이 하나 정리하시고 2번은 모두가 다 2년 연장이 된 거예요. 그중에 4번을 뺀 1, 2, 3 요거는 꼭 주의하세요. 모두가 요거 다 포함되고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연장되는 사유 중에 세 가지 사유 한해서만 연장이 되는 2년의 범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70번. 자, 70번은 그 의무가당 공동대 전환 등에 관한 그 숫자, 시기죠, 시기. 시기는 입조대표를 구성하는 시기와 관리 방법 결정하는 시기에서 기역 개월, 니은 개월이 된다. 그래서 각각 숫자는 33이 33이 들어가죠. 33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는 각각 33이라는 숫자 넣어서 3개월 입대표를 구성하며 3개월 이내 공동체 관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절차 중에 하나 그 두 가지를 물었던 부분이고요. 71번. 자, 배수 통기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상. 그래서 그 단서는 청소구 설치인데 청소구 설치는 이제 표준 시방서상 21년 현 21년 기준 시방서상에 배수 통기 설비공사 중에 그 청소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71번입니다. 네, 그 중에 지금 지문 이 두 가지를 주고서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을 처리해서 그 청소구 설치에 관한 기준을 물었던 것으로서 배수수 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 지름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여기 30m 이내 기역 30, 100mm를 넘는 경우는 여기는 15m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은 30하고 15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번 배수관이 디귿도 각도가 몇 도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수마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디귿입니다. 디귿은 45도를 넘는 각도로 그래서 72번은 숫자 3개 기역, 니은, 디귿에서 30, 15, 45 숫자 3개. 자, 71번입니다. 71번은 수도법상 급수관의 상태 검사 및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72번은 뭘 하는데 72번 이야기는 72번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급수관에 대한 검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검사가 아니라 일반 검사라는 게 있고요. 자, 일반 검사 했더니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일반 검사로 끝날 수 있는데 일반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일반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검사가 무슨 검사로 넘어가죠? 이게 전문 검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반 검사에서 무슨 검사로 넘어가죠? 전문 검사로 검사가 넘어가는데 이때 사유가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반 검사는 뭘로? 전문 검사로 넘어가는 그 사유 관련한 걸 72번의 문제로 만들어 놓고 물어본 겁니다. 자, 지문에 가시면 소유자 등은 일반 검사 결과가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면 별표에 따른 전문 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기억해야 한다. 기억은 갱생입니다. 갱생. 기억에 들어갈 지문은 갱생이라는 이야기는 그 급수관 내면에 붙어 있는 그 이물질, 어떤 스케일적인 스케일을 제거하고 스케일이 끼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관 내면에 코팅하는 작업까지, 배관 내를 코팅 처리하는 것까지를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갱생. 그러니까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까지가 세척이라고 한다면 제거하고서 배관 내면에 찌꺼기 달라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코팅 처리까지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갱생. 그래서 갱생은 배관 내면을 도포해서 찌꺼기에 달라붙는 걸 최소화합니다. 갱생한다. 다만
전문 검사 결과 갱생만으로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 등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사유는 1, 2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일반 검사의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기준을 니은 2입니다. 2회 연속 초과한 경우 2번 일반 검사 항목 중에 납, 디귿 또는 아연에서 그 일반 검사 항목 총 7개 항목이 있습니다. 7개 항목 중에 납, 디귿 들어갈 건 구리, 그래서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래서 지금 72번에 1번 1 또는 2 중에 하나이죠. 지금 1번 또는 2에 해당되는 그때는 일반 검사는 무슨 검사로 넘어갑니까? 전문 검사로 넘어가서 이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6개 항목을 검사하는 전문 검사로 넘어가는 사유 중에 1, 2는 2회, 그리고 디귿은 7개 그 급수관 소질 항목 중에서 납, 구리, 아연에서 72번 정리 봐주시면 되겠네 부분들. 73번입니다. 73번은 관련 규칙상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에 관한 그 구조조에서 한 3개 정도 지문을 주고서 기역, 니은, 디귿 처리해 놓고서 숫자하고 용어를 쓰는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부분들은. 자, 첫 번째, 벽 및 반자가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는 기역으로 한다 그래서 기역은 불연 재료입니다. 불연 재료로 한다 그래서 벽 및 반자가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는 무슨 재료? 불연 재료로 할 것. 그래서 73번의 첫 번째는 불연 재료. 그다음 두 번째, 자, 승강장 바닥은 비상용 승강기 한 대에 대하여 몇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까? 6제곱미터. 그 면적에 관한 수치 6 하나 확인하시고요. 다만 5개 설치하는 승강기는 승강장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있고. 세 번째,避難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 승강이 없는 경우는 승강로 출입구로부터 해서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몇 미터 이하일 것? 30m에서 디귿은 수치 30. 그래서 승강장 구조 관련해서는 용어 불연재료 그리고 면적 30 거리 6 바닥 면적 6하고 거리 30m에 30에서 기역, 니은, 디귿 정리하시고요. 74번. 74번은 필요 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에 관한 뭐 일부 내용을 기술해 놓고서 그걸 물어봤던 부분이죠. 내용은. 자, 74번에 필요 설비에 관한 필요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 된 데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라고 그래서 설치 기준 일부를 기술해 놓고서 지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기 설비 접지 개통과 건축물의 필요 설비 및 통신 설비 등의 접직을 공용하는 통합 접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등이나 과전압으로부터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여기 지문 중에 전기 설비 등을 보호죠.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양가로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낙뢰등은 과전압으로도 전기 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설치합니까? 설치하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설치하는 장치 뭐를 써야 되죠? 서지 보호 장치입니다. 그래서 서지 보호 장치 를 쓰셔도 되고 이것 또는 뭐래요? 영어 표현을 줄여서 이거를 SPD란 지문을 쓰든 둘 중에 하나 돼서 서지 보호장치란 표현은 다시 이거를 SPD란 용어로 주기 때문에 서지 보호장치 또는 SPD라고 그래서 또는 여기 이걸로 써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래서 74번은 명칭은 풀어서 서지 보호장치 영어 약자 표현 SPD란 지문. 75번. 자, 옥내수화전 설비 관련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숫자와 들어갈 숫자를 쓰시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숫자를 주었었고요. 양가로 단 호스릴 옥내수화전 설비가 아닌 경우입니다. 라고 해서 지문을 주고서 숫자, 기역, 니은, 디귿인데 자, 75번 펌프 토출축 주배관 구경 유속 기역 미터 퍼 세크라는 것은 4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옥내수화전 방수구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몇 mm인가요? 니은은
40mm 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은 그몇 mm? 50. 그래서 현재 75번에 보셨을 때 니은에 들어갈 여기는 40mm. 니은하고 여기 디귿, 니은하고 디귿이죠. 니은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의 지문화 내리게 해서 보셨을 때 현재 그럼 여기 지금 니은하고 디귿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가 들어갈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문에 여기는 니은은 지금 40, 주배관의 수직발음 그럼 몇 밀인가요? 50. 그럼 여기는 40하고 50, 40하고 50mm니까 가지배관은 40mm, 이거와 연결되는 그 주배관의 수직배관 구경이 얼마? 50mm가 됩니다. 50mm고요. 여기 니은, 디귿 숫자도 확인한 좀 전에 여기 단서를 뭘 줬어요? 호스릴 옥내 소전 설비가 아니라고 그랬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무슨 소화전,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한다면 이때 요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가지배관하고 주배관, 수직배관 중에 그 주배관, 수직배관 구기를 물어보면 이때 몇 미리가 됩니까? 호스릴이면 가지배관이 몇 미리가 되는 거죠? 25mm가 되는 거고 주배관이 몇 미리가 돼요? 32m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 호스릴이라고 주면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하셔서 이 단서가 없이 그냥 나오면 40하고 50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신 대로 호스릴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만약 호스릴 옥내 소화전이라고 한다면 가지배관 구경 얼마? 25고요. 주배관의 수직배관 구경 얼마? 32. 그래서 40, 50도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 단서와 같이 아닌 경우라고 했는데 만약 호스릴 옥내 소화전이라고 주게 되면 가지배관하고 주배관 구경 얼마? 25와 32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75번도 정리받을까요? 자, 그 다음 76번. 76번인데 보시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상 기계 부문의 용어와 건축 부문의 권장사항 중에 자연채광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쓰라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 용어입니다. 중간기 또는 동계 발생한 냉방물을 실내 엔탈피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해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뭐라 합니까를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그래서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란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채광 관련 지금 나와 있는 건축본의 권장사항 관련해서는 숫자 니은과 디귿으로 처리해 놓고서 그 숫자를 쓰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 자,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니은에 들어갈 게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디귿에 2제곱미터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뭔가요? 천창, 측창인데 천창하고 천창, 그 다음에 측창입니다. 천창은 여기 지붕에 설치하는 창이 천창이라고 한다면 측창은 벽면에 설치하는 창을 측창. 그래서 지붕에 설치한다 천창, 벽면에 설치한다 측창. 그래서 천창, 측창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설치하며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 디귿 숫자 단위는 다르지만 디귿 제곱미터 이상의 디귿층 이하의 숫자는 모두 거기는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 2층에 그런 거 지하 2층에는 천창, 측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 이코노마이저 시스템 300제곱미터 그리고 제곱미터 층 물었을 때 디귿은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항 76번, 77번 배기 설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물었을 때 자,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의 실내로 역류하는 것 방지할 수 있다.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구조를 한다. 그래서 구조는 1 또는 2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구조를 하는데 자, 1번입니다. 1번. 자, 세대안의 배기통의 기역입니다. 기역에서 기역은 지금 장치에 관한 명칭을 쓰는 건데 그 장치 명칭을 기역 다음에 양가로에 설명을 해 놨어요. 보시면 세대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관계 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하며 산업화 표준에 따른 니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이해한다. 가로 닫고. 그래서 기역 또는 이와 동일한 성능의 배기 장치를 설치할 것 하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질문 하나. 세대 간의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는데, 기억에 들어갈 거는 뭘 쓰자면 여기 일단 명칭은 자동 역류 방지 댐퍼입니다. 자동 역류 방지 댐퍼하고, 그리고 니은은 단체 표준입니다. 그래서 단체 표준 나와 있는 부분에서 봐주시겠어요. 명칭은 지문에 자동 역류 방지 댐퍼입니다. 자동 역류 방지 댐퍼는 보시면 이게 세대 이제 보면 배기통이 이 세대 배기통이니까 이게 배기구로 한다면 배기구 끝부분에 지금 여기서만 자동 역류 방지 댐퍼라는 건 이 배기구 끝에 이 윗부분에 이게 이와 같이 이게 지금 설치가 된 요게 지금 이게 자동 역류 방지 댐퍼예요. 그러면 자동 역류 방지 댐퍼 이 배기구가 열리게 되면 같이 열리는 거죠. 같이 열렸다가 작동하면 같이 작동했다가 닫히면 같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리건 요걸 설치하는 건 기타 다른 세대의 세계에 어떤 냄새나 연기도 역류했다고 볼까? 역류에 들어오는데 이게 배기통 하나의 배기통에 세대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이 공용 배기통 역류에는 예를 들어 냄새가 역류해서 세대 배기통으로 들어와서 이 세대로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때 이 자동 역류 방지 댐퍼가 없으면 어떻게 세대로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여기서 막아주죠. 왜 들어오냐면 이게 이 역류되는 냄새나 연기를 여기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다? 자동 역류 방지 댐퍼. 그럼 이거를 막고 있다가 이 배기구가 작동을 했다면 같이 열리고 같이 닫히는 거니까 여기서 막고 있으니까 냄새 연기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게 뭐다? 이게 자동 역류 방지 댐퍼 역할하는 겁니다. 그 역할하는 장치명이 기억. 니은은 단체 표준이라는 지문에서 78번입니다. 78번은 보시면 그 세대 간 경계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문은 지금 78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세대 간의 경계벽에 관한 것들 출제 빈도가 숫자 쓰기 또 숫자를 객관식으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숫자를 물어보면 영어 쓰기 한번 여쭤본 거 좀 어렵게 물었을 때를 가정하에서 숫자 쓰기를 물어본 거 숫자가 영어를 물어본 건데 일단 영어는 기억, 니은, 디귿에 따라서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택과 주택 외 시설 간의 경계벽은 디귿 구조. 그래서 경계벽은 무슨 구조입니까? 여기는 내화입니다. 내화. 78번 하나 좀 오류가 있네요. 지금 현재 내화 구조로 가로 내화인데 여기는 지금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정답이 내화 구조로 된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지금 정답이 여기가 내화만 들어가야 돼요. 내화만. 그래서 정답은 내화입니다. 뒤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착각이 했습니다. 부분들은 지워서 일단 78번은 뒤에 구조란 지문이 있으니까 여기는 내화만 쓰시는 거예요. 내화입니다. 내화에서 내화. 정답이 구조가 있는 걸 구조를 좀 지워주실까 부분들을 지우시고 78번에 내화. 그래서 기억번에 내화해서 내화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구조는 밑에 나와 1, 2에 따른 구조인데 1, 2에 따른 구조는 센티미터는 15, 20을 쓰는 걸 주관식으로 가장 근래 출제했던 형태였었고 좀 어렵게 물어본다고 가정하에서 15cm에서 20cm 이상 구조에 관한 지문 하나 1번에 니은, 2번에 디귿에 가로 하나 쳐놓고서 첫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 조. 그래서 니은은 철근 콘크리트 조. 그 다음에 또 2번에 관한 구조 중에 하나 뭘 들어가죠? 벽돌조. 그래서 지문은 78번에 지금 들어갈 기억, 내와 니은, 철근 콘크리트 조, 디귿은 벽돌조. 물론 1번의 그 두 가지 구조는 15cm 이상, 2번은 모공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 주든 그런 몇 cm, 20cm 이상입니다. 네, 하나. 그래서 78번은 용어 쓰기 한 번은 꼭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리해 본 거고요. 79번 규칙상 온수, 온돌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과 2를 주고서 그 용어 쓰기하고 그 다음에 그 용어 쓰기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 단열층 관련해서 지금 보실 수 있도록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며 바닥 난방을 위한 열이 바탕층 아래 및 측벽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를
기역과 바탕증 사이는 기역은 방열관입니다. 방열관과 바탕증 사이에 설치한다. 다만 바탕증의 추계를 직접 이용하는 심야 전기 이용 온돌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어디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는 바탕층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서, 다만에 따른 단서를 줬을 때 그때는 어디 단열재를 바탕층 아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1번 하나 정리하고요. 2번은 지금 배관층과 바탕 열 저항 관련해서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이 60하고 70은 아마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쭤봤던 것은 60, 70은 공부량이 좀 되시면 쓰실 수 있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60, 70에 관련된 각각 지금 현재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는 거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조금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60, 70을 만약 주었다면 여러분 크게 무리 없이 60하고 70 중에 뭐 둘 다든 둘 중 하나 좀 여러분이 이거는 쓰실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플러스 60, 70 앞에 이 용어를 가로치면 이게 절대 쉽지만 여러분이 쓰실 것 같지만 막상 이게 쓰시려면 이게 쉽지만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60하고 70 공유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열관류 저항입니다. 그래서 열관류 저항이 60% 이상 층간이라면 그리고 최하층 바닥이면 그때는 열관류 저항이 얼마? 70. 그래서 60, 70 앞에 열관류 저항이라는 지문 하나 확인하시면서 80번. 자, 80번은 어린이 놀이들 안전관리 법령에 관한 그 지문 2개 문항을 주고서 용어 하나 숫자 2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서 보존과 관련해서 관리조치는 기역에 들어갈 게 안전점검 실시대장 또는 안전진단 실시대장을 작성해서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의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3년 보관 문서는 안전점검 실시대장, 안전진단 실시대장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교육 주기는 연수하고 시간을 물었던 것으로서 숫자 2개 넣어서 완성으로 가보면 2년에 1회 이상을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몇 시간 이상? 4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2와 4를 쓰시는 문제 지문 80번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80번까지 좀 정리하고 3회 동영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